그래서 0에서 1까지의 평균 변화율이 1에서의 수단 변화율이랑 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게 헷갈리면 이제 이걸 잘 떠올릴 수 있고. 공부하다가 궁금한 게 생기면은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문제 찍어서 보내서 질문을 하세요. 카톡이 없는데. 뭐야? 카톡 안 돼? 이거? 선생님 전화번호가. 아, 내 번호로 물어보는데. 아, 그렇구나. 그러면 하지 마. 없던 걸로. 대신에 시간은 10시 이후에서 11시까지만 허용됩니다. 왜냐면 계속 보내면 내가 계속 그거 하고 있어야 되잖아. 그죠? 10시에서 11시 사이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자, 144번. 방정식의 실근 4개. 그때 배삼값과 자, 최고창의 개수는 1인 3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가 무슨 함수지요? 기함수. 기함수는 무슨 점 대칭이죠? 원점 그럼 원점 대칭인 기함수는 이 한 종류밖에 없을까요? 이런 것도 될까요? 요 되죠. 그런데 이 절대값 취한 함수랑 y=2라는 상수함수를 그어서 만나는 교점이 4개가 되라고 했으니까 이 그리는 방법은 x축 아래로 꺾어 올리면 되니까 2라는 놈을 그어봐야 이건 만나는 교점이 만나야 몇 개입니까? 2개. 그러니까 이건 해당 사항이 없죠. 그러니까 이 경우인데 이렇게 되면 이게 기함수니까 우리가 설정을 하더라도 이 fx라는 함수는 홀수차만 있어야 돼요. 이제 최고창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하나 0하고 여기를 지나는 점을 니들이 편하게 이제 설정을 하는 게 좋은데 이때 요놈을 a라고 두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인수를 요거와 요거를 가지니까 쭉 전개해보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놓고 이제 설정을 하고 푸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fx니까 요거를 꺾어 올렸을 때 x축아를 꺾어 올렸을 때 만나는 교점이 4개가 되도록 한다면 요렇게 그어버리면 요거는 6개네. 그럼 4개가 되는 경우는 뭐밖에 없죠? 바로 극대에서의 함수값이 2일 때만 4개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자연스럽게 이제 꺾어 올린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 이제 얘를 이제 미분을 해서 0이 되는 극값의 위치를 찾습니다. 그러면 이제 x의 값은 3분의 2제곱인데 제곱 근이니까 브라 마이너 루트의 3분의 a제곱 즉 루트 3분의 a a는 우리가 양수로 지금 정의해놨죠.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이제 집어넣어주면 요걸 넣든지 뭐 요걸 넣든지 해서 값을 알아낼 수 있겠지. 그래서 f의 루트 3분의 a를 넣어주면 여기를 넣었네요. 그러면 이제 함수값은 마이너스 2가 나와야겠지.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넣습니다. 넣는데
x를 묶어내는 게 좀 더 계산이 편할 거예요. 그러면 얘 여기다 넣어주면 루트 3분의 a고 얘를 제곱한 거니까 제곱하면 3분의 2 제곱이 되죠.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2의 제곱이 2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라가 되고 2약분하면 1이니까 3루트 3이 이렇게 곱해지면 a 상승이 3루트 3이므로 a 하나는 루트 3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함수 fx가 다 찾아진다. 얘를 제곱하면 3x다. 근데 이제 뭐 사실상 그 성질을 아는 친구라면 이게 1대 루트 3이니까 이걸 처음에 루트 3의 1로 놓고 풀었으면 좀 더 편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놓고 풀어도 뭐 어차피 공은 크게 시간 차이 나잖아. 자, 결론 F3 값 구하라 이랬으니까 답은 18. 자, 정리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148번 풀면 되나? (148번도) 좀 특이하긴 했어요. 자, fx는 다음차 함수 그 다음에 방정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방정식 자, 이 방정식의 실근이 4개가 되게 하라. 그렇게 하는 모든 정수 A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그랬네. 자, 그러면 일단 뭘 해야 하냐면 흔히 우리가 절대값이 있으면 절대값을 풀었습니다. 근데 절대값 자체가 이렇게 뭐 하나만 단항식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다면 혹은 여기가 gx였다면 요거 풀어 쓰는 건 쉽단 말이지. 그죠? fx는 gx거나 fx는 마이너스 gx다 이렇게 풀어 쓰면 되는데 이 절대값이 이렇게 복잡하게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냥 순수하게 무슨 말이냐? 요렇게 뭐 식이 더 복잡하게 나와 있다. 그럼 요런 거 풀 때는 그냥 순수하게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2보다 작을 때, 요런 식으로 해서 이게 양수니까 그대로. 그러니까 요렇게 풀어 쓰는 게 맞아요. 굳이 어떤 멋을 부리려고 했다는 더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죠. 이때는 음수니까 그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푸는 게 더 낫다라는 거지, 이럴 때. 괜히 못 풀었다면 더 복잡해지는 거야. 왜냐면 얘를 넘겨서 이걸 풀어 쓴다? 어우, 식이 훨씬 더 복잡해. 그지? 그러니까 그냥 이건 뭐 순수하게 들어갑니다. 그냥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하는 거죠. 그럼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하려면 여기다가 x를 더하는 요거부터 우리가 우선 해석을 해야 하는 거지. 2분의 1 x 3승의 제곱에 더하기 x입니까? 빼기 x입니까? 더하기 x가 맞네. 그럼 더하기 x면 11x. 자, 이거에 이제 양음을 판단을 해야 되니까
이게 인수분해가 될까? 2분의 1을 묶어내주면 x 어떻게 되나요? 수투가 되나요? 네. 자, 이대로 놓고는 좀 못하겠네요. 그죠? 어쩔 수 없이 미분. 자, 그래서 이걸 이제 y라고 놓고 미분을 하면 2분의 3x 제곱 9x 더하기 11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2분의 3을 묶어내주면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6이 되나요?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3분의 22. 자, 요거 극값이 존재하는지 확인. 한 번씩 D부터 써보세요. B제곱 마이너스 A C 0보다 큰 거 맞네요. 맞아요? 호호. 그림이 오상망측하게 그려질 것 같은데요. 요런 그림인데, 그림은. 요거 지금 x를 묶어내보면 0 지나네요. 그죠? 네. 원점이 지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되는지를 판단해 봐야 되겠네. 지금 우리 양수, 음수. 얘가 양수냐, 음수냐는 구간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는 해봤더니 그때부터 다 가는 형태고, 원점을 지나는 건 맞고, 근데 이렇게 되는지 어쩐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x를 다시 한번 묶어내고, 그리고 2분의 1도 묶어내겠습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2 이렇게 되죠. 맞아요? 요놈 한 번씩 뒤로 써주죠. 얼마예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우와, 이 똥개 이거 은순해. x축하고 그래서 안 맞나? 그죠? 요런 의미. 자, 그럼 결론.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결국은 0보다 크냐 작냐로 나뉘죠. 그지? 그래서 이렇게 나뉘겠네. 이제부터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여기는 그대로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2fx x를 절로 넘기면 6x를 넘기세요. 마이너스 얼마가 되죠? 5x 이퀄 k 이렇게 되고, x가 0보다 작다일 때는 앞에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니까 마이너스 x에 또 넘기면 마이너스 7x가 되나요? 그럼 이렇게 놓고 보면 되겠다. 그치? 이렇게 해서 이 방정식의 실근이 4개가 나오도록 조작을 하는 거죠. 어때요? 괜찮나요? 그러면 이거는 상수함수니까 이제부터 여기만 우리가 제대로 그려주기만 하면 끝난 거야. 되죠? 자, 요거 이제 다 풀었을게요. 자, fx를 2배 하랍니다. 요거 2배 쭉 해주시면 x 3승 마이너스 9x제곱 20에다가 5x를 빼니까 15x. 맞지요? 그럼 이제 그린 다음 그림. 일단 이 그림을 먼저 그려보면 마이너스 7x니까 요 정도의 직선. 근데 0보다 작다니까 이렇게 그려줄 거.
맞죠? 0보다 크다 할 때는 이 그림 그리면 돼요. 왠지 인수분해가 될 것 같지 않아요? 안 됩니다. 미분 세입니다. 인수분해 안 되면 골 찾으면 되고. 어떻게 된 게 수험생은 넉넉히 보고 있고 수험 시험을 보지 않는 나는 계속 전전긍긍으로 계산하고 3호 아 3호 하는 사람 생길 거예요. 그렇게 알고 알았다. 3호인가요? 방금 반말로 얘기했지 너. 안녕 친구. 맞나요? 그럼 어디서 끝까지 생깁니까? 1호 1, 5. 근데 원점을 지나니까 대충 뭐 이까이 거 이룰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대충 이럴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럼 이제 1을 넣어보죠. 뭐 똥개들아. 1을 냉큼 여기다 슉슉슉 넣어주시면 7인가요? 5를 마이너스 20분. 어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네요, 그죠? 자, 그다음 이제 진짜 묻는 거. 실근이 4개가 되도록 하는 무슨 값? 정수 k의 값을 다 더하라고. 다행히도 몇 개 안 나오네요. 4개가 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되어야 해. 그지? 그럼 이 k 값 될 수 있는 아이. 자,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1부터 해서 어디까지인가요? 6까지인가요? 7은 안 되죠? 다 더하라고 그랬으니까 7, 7, 7이 3개가 생기네. 답은 21. 정리. 네, 153. 자, 155번을 먼저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ft t값에 따라 달라진다는 소리고, 이때 다항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x가 무한대로 갈 때 x의 4승분의 gx는 0, g의 마3은 6, gx가 다항함수다. 이때 ft하고 gt, ft하고 gt를 곱했더니 모든 실수에서 연속. 이때 g 값을 구하라. 자,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는 술술술 잘 풀어주면 등급으로 따지면 벌써 2등급 수준까지 간 겁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서 먼저 체크를 먼저 해볼게요. gx가 다항함수라고 그랬는데,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이거 무한대 보내. 다항함수니까 이것도 뭐 플라 마이나 무한대니까 무한대 보내면 무한대 꼴인데 극한값이 0이 나왔다는 말은 gx는 반드시 4차보다는 차수가 어때야 돼요? 작아야 되죠. 그 말은 일반적으로는 몇 차다? 3차라고 놓고 풀어라 소린 거죠. 맞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특정한 값 하나 준 것 뿐입니다. 그럼 이것만 가지고는 얘를 아직 결정을 못 짓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보완해서 네가 하라 이 소리인 거예요. 그 말은 다항함수는 일반적으로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데 ft가 연속이 아닌 부연속점이 생기니까 그놈이 이걸 메꿔가지고 연속이 되게끔 하라 이 소리인 거죠. 네. 그지? 그럼 결국은 여기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내가 이제 조사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럼 일단 요거 방정식이니까 곱으로 나타나 있잖아. 그럼 일반적으로 얘 곱하기 또는 얘가 제로가 되는 것들을 찾는 거죠. 그럼 벌써 이미 무슨 근은 하나씩 나와 있네. 1이라는 근은 이미 확보가 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한 개는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만 내가 풀어주면 되니까 x의 제곱 빼기 3을 놔두고 상수함수 t를 움직여서 만나는 교점을 찾는 게 훨씬 더 수월하겠죠. 이제 이 그림은 우리가 이제 눈 감고도 그랬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네. 이 사람 코가 되게 긴 사람처럼 생겼다 그죠? 콧구멍이 이 안에 20개 들어있어요.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여기 위치는 얼마? 2대 2되니까 2. 함수 값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상수함수니까 얘가 움직이니까 이 위치가 중요해지죠. 2를 넣어주시면 여기 위치 나옵니다. 얼마? 마사. 그럼 움직여 볼까요? 네. 움직이기 전에 x의 값이 이 방정식을 풀어서 만나는 교점의 x 좌표가 바로 실근이죠. 응? 네. 응. 왜 지금은 졸리시면 안 돼. 눈 뜨고 같이 생각해야 돼. 눈 뜨셔. 눈알 있잖아, 눈알. 눈알에 이 눈알이 옆에서. 아, 이 그림 보니까 갑자기 예전에 살던 집에 그 위층에 사는 꼬마애 엄마가 유모차에다 그 꼬마애를 데리고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나랑 같이 딱 봤는데 내가 애기들 보면 애기를 너무 이뻐해서 내가 보통 아이고 이쁘다 이래주거든. 근데 애기가 심슨처럼 생긴 거예요. 그래서 순간 아이고 이쁘다 소리가 안 나오는 거야. 아이 꼭만 내가 세 번 했어. 아이고 이러니까 너무 미안하더라고. 그 엄마가 이상한 건 날 쳐다보는.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선생님 충격을 받아서 여기 눈알이 와 이렇게 크더라고. 깜짝 놀랐어. 그래서 내가 아이고만 했어. 아이고. 그때 아이고 이쁘다까지 해주고 내릴까 하고 되게 후회했던 적이. 눈알을 밑에 시신경으로 여기를 때려. 여기를 때리니까 자꾸 눈알이 흘러내리면서 좀 졸린 거예요. 여기를 때려요. 밑에를 때려주면 뒤로 이게 끌려오거든요. 사람이 집중력이 생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정신력을 놓고 가는 거다. 사람 눈알을 때리는 거지. 근데 이제 이 엄지, 검지, 중지로 눈알을 자꾸 위아래로 자꾸 흔들어줘요. 건조해지고 하니까 시신경도 이쪽으로 많이 안 와서 점점 보는 것도 시각적으로 힘들어져요. 자꾸 집중하려고 노력해라. 공부는 집중력 싸움이다. 자, 다시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지금 그랬냐면 봐라. 서로 다른 실근이라고 했죠. 서로 다른 실근인데
한 개가 이미 있긴 있는데 그놈의 위치가 1이야. 그런데 이 t값은 움직이면서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실근인데 그놈이 언젠가는 움직이다 보면 모두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지? 1이라는 아이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 놈의 함수값은 미리 확보해놓고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그죠? 이때 이 놈은 바로 요 극대와 극소의 중점인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됐니?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미연의 방제예요. 틀리기가 쉽죠. 자, 그럼 이제 내가 움직여보면 이렇게 됩니다. t가 마이너스 4보다 아래쪽에서 갈 때는 마이너스 4보다 아래쪽 이쪽에서 움직이면 만나는 교점은 여기서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가 있으니까 두 개가 될 거예요. 그 다음 두 개. 그 다음 마사일 때는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두 개에다가 요거까지 포함해서 세 개가 되겠죠. 세 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쭉 위로 더 올라오게 되면 여기서 하나, 둘, 세 개고 요거 하나가 더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네 개가 나타나는 거지. 네 개가 쭉 가다가 언제까지? 마이너스 2 직전까지는 네 개인데 마이너스 2가 되는 순간 하나와 두 개와 세 개가 있고 네 개가 아니고 얘는 요거랑 중근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세 개가 되더라는 거죠. 실수하기가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좀 더 올라오면 또 세 개, 저것까지 포함하면 네 개로 쭉 갑니다. 0이 되는 순간 하나, 세 개가 되겠지. 0일 때 또 세 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0보다 크면 여기서 하나에다 요 하나니까 이제 두 개로 쭉 가게 되네. 그럼 결론은 이게 지금 이제 GT라는 함수예요. 그러면 이 GX는 마4와 마2와 0에서 불연속입니다. 그죠? 얘가 FT구나. 얘가 FT. 그런데 얘가 불연속점이 세 군데가 생겼는데 거기에다가 GT를 곱해서 즉 3차 GT를 곱해서 3차 이하의 방수를 곱해서 연속이 되려면 얘는 반드시 요거 불연속인 점에서 다 제로가 되어줘야 되죠. 네. 그죠? 얘가 불연속인 곳에서 GT는 0이어야만 연속이 된다. 그래서 결론 GX는 어디에서 0이냐면 여기 세 군데. 그래서 X 더하기 2 X 마사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최고차는 아직 몰라요. 모르니까 P라고 두고 이 최고차의 개수는 요거 가지고 알아내라고 정보를 준 거죠. G에 마삼을 넣어주시면 요거는 마이너 7 마3 아이고 헷갈려. 뭐가 되나? 21P가 되나요? 맞소? 아무도 안 도와준다. 있어 그러는데 맞지? 마이너스 그 값이 6이 돼야 되니까 P값은 마이너스 얼마? 7분의 2 요거 여기다 넣어주시고 나머지는 이제 계산하실 수 있으니까 계산하죠. 나머지 거는 생략하겠습니다. GX가 플러스 마이 그렇습니다. 아이 참 틀렸네. 마3 넣어주면 마1 1 마1 마3 하면 뿔3 이 값이 P값 얼마 2 맞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 153번 하고 이거
153 1 다른 도시 두 시간이 되도록 하는 K의 개수. K는 4개다. 자, 이거 하기 전에 다음 시간 숙제로 내줄 범위에서 풀지 않아도 되는 거 먼저 얘기해 줄게요. 뒤에 보면 속도 문제 중에 요즘 경향이 아닌 것이 있어요. 그게 이제 213번, 177페이지에 213, 214 이런 건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변화율 문제 215부터 218번까지 다 안 해도 됩니다. 다 출제 안 됩니다. 만약 출제되면 선생님 손가락 짜고 나봐도 되지 않습니다. 출제 안 됩니다. 범위에서 빠졌습니다. 변화율은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무작정 출제하는 게 아니고 출제 그 범위를 정해놓고 있어요. 거기에서 변화율이 완전히 빠졌습니다. 자, 153번. 일단은 여기에 주어진 조건들을 써먹어야만 풀 수 있으니까 출제자님이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이렇게 준 이유는 이거 그대로 집어넣고 네가 써. 이 소리잖아. 너무 구체적으로 이렇게 줬어요. 그죠? 여기서 지금 이걸 안 하면 안 되죠. 그냥 집어넣고 풀어라. 이 소리입니다. 마이나 1. 마이, 에, 마, 비가 마 1보다 크다니까 이거 사라지고 A는 B보다 크다라는 게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이 정도 1 집어넣어주면 1L이 더한 겁니다. 아까 마일 집어넣은 게 이거잖아요. 그놈을 빼는 거니까 브라 1, 마에 브라 B 얘가 8보다 크다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에 안녕 2B는 6보다 크다. 자, B는 3보다 크다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것은 A는 B보다 크고 B는 3보다 크다라는 걸 써먹을 수 있다. 그 이외에는 아무 정보 없어요, 지금. 그죠?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 이제 뭐 강론에서 묻는 걸 그대로 이제 점검을 해보는 수밖에 없죠. 자, 도함수를 구하라 했습니다. 2분 하시고 요 놈의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실은 어쩌고 저쩌고 두 합은 어쩌고 저쩌고 한 별씩 뒤로 써먹으면 점검할 수 있죠. 그래서 4분의 1을 씁니다. b제곱 마이너스의 ac 이렇게 되고 아직은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죠. 제일 쉬운 방법은 적당한 숫자를 넣어서 판단하면 된다. 0보다 크네요. 여기는 5는 없었다. 그죠? 자,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고 싶은 방법은 저기에 a 제곱이 나오니까 여기에 a를 다 곱해줍니다.
이렇게 되겠지. 네. 자, 여기에 3b라는 모양이 나오니까 여기다 b를 곱하면 그러면 ab b제곱 3b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물려 있죠? 그래서 a제곱은 3b보다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순의 옳구나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니은. 여기 지금 미분한 도함수가 이 범위 안에서는 0보다 크거나 같니? 이렇게 묻고 있잖아. 그러면 이 범위 안에서 이 아저씨가 0보다 크거나 같은지, 이게 최고차이 계수가 상이니까 현재 이렇게 되어 있던가, 이렇게 되어 있던가,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던가 해야 합니다. 어? 그죠? 그런데 벌써 기억에서 뭘 알아봤냐면 판별식 t가 어떻다라는 사실을 알았죠? 0보다 크다. 이 말은 서로 다른 몇 실근을 얘가 가지고 있어야 되므로 두 실근을 가져야 되므로 반드시 이런 형태거나 이런 형태여야만 이 범위 안에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맞소? 그럼 누굴 생각해 봐야 할까? 대칭 축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자. 대칭 축 누굽니까? 대칭 축 줄여서 대축. 대축하면 되겠다. 뭐예요? 마이너스 3분의 2 A인가요? 아닌가요? 아니, 3분의 2인가요? 이거 양수요, 음수요? 무슨 수요? 음수. 아하. 그럼 대칭축은 이쪽이 아니고 저쪽이니? 네.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 아저씨이므로 만이라고 1에서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내가 따져야 하니까 누구만 따지면 끝나냐? 얘만 따지면 되지. 여기서 양수면 더 양수지. 맞니? 프라임에 마이 따지겠어. 마이를 여기다가 네임을 넣어주시면 3, 마, 2의 뿔비입니다. 이건 차 봐도 양수죠. 어떻게 첫 보고 알았습니까? 숫자 4 넣고 5 넣어보겠습니다. 3 여기다 5 넣어주면 10 여기다 4 넣어주면 이게 양수. 음수네. 큰일 날 거야. 그죠? 니은 틀렸네. 이거 어디서 뻥을 치고 있어요? 그럼 좀 더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될까? 2A를 이렇게 하나씩 분할을 하면 3이 커요? A가 커요? A가 큽니다. 그럼 얘가 음수인가요? 네. 마이너스를 묶어 내줍니다. 이거 무슨 수인가요? 양수입니다. A가 크죠? 근데 앞에 마이너가 있으니까 이 통째로는 음수. 그럼 더하면 이렇게 되죠. 니은 틀렸어. 그치? 자, 마지막. 그러면 이거 이렇단 소리네. 맞소, 여러분? 네. 음례는 뭐예요? 응? 시골에 가면 음례 갈 때가 제일 재밌다. 마 이럴 때 음수, 이럴 때는 양. 근데 이럴 때 양수인지 어떻게 알아? 안 해봤잖아. 그냥 무슨 모르겠어.
아. 0을 우선 넣어보면 양. 양수는 0부터가 양수네. 그죠? 이것 봐. 얘는 F'K를 이쪽으로 넘겨서 이 곡선과 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해석하면 어떨까요? 좋소? 좋소? 좋아요. 이렇게 해서 두 실근을 가지도록 하는 K가 4개가 있다. 요거 기울기입니다. 맞소 여러분? 기울기. 이 곡선을 먼저 그리겠습니다. 요거 보고 참조해서 그리면 되지 않겠소? 원점 지나오. 여기를 아빠 베타라고 두면 아빠 베타 원점을 지나야 하므로 이런 그림이 그려지겠네요. 어떻소? 마음에 드시오? 마음에 들고 말고가 어디 있어요? 생각하면 이렇게 그려지죠. 아니 원점을 지나야 되니까 극선은 당연히 아래에 있을 거고. 선생님, 근데 이게 이 정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알죠? 난리 났네. 저번 시간에 무조건 내가 이렇게 그리고 있거든요. 이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 생각을 안 했네. 이거나 아무 상관없죠. 근데 궁금하니까 알파 한번 넣어볼까요? 별 궁금하지도 않고. 왜 이렇게 심각해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그리면 대충 그리면 되는데.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한번 하다가 조금 있다가 의심스러우면 이걸로도 해드릴게요. 자, 이래놓고 얘는 어디를 지나는 직선이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그런데 만나는 교점이 몇 개가 돼야 되죠? 2개. 그럼 첫째 여기서 접하는 경우가 있겠다. 그지? 하나. 그 다음 여기서 이쪽으로 접선을 그으면 되겠다. 그럼 하나. 근데 그렇게 되는 그 기울기가 나타나는 미분 개수의 K값을 찾는 거죠. 이 기울기랑 똑같으나 여기도 있어요. 평행이동하는. 그럼 이때 K여도 상관없는 거죠. K,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요거랑 같은 거죠. 그죠? K1. 그 다음, 얘 접선의 기울기가 K2, 이 점에서의 미분, 개수. 그럼 얘랑 똑같은 미분 개수는 여기서도 존재하죠. K3.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요거 자체가 K4. 그래서 답은 4개가 맞다. 오케이? 자, 아까 얘기했던 이 그림일 때도 그럼 가능한가요, 쌤? 똑같은가요, 쌤? 이래도 뭐가 다르나? 2개. 여기가 K1, 요거랑 평행한 놈, 이 점에서 K2,
여기서 이쪽으로 접선 그어주면 여기 접점에 X좌표 K3 요거랑 똑같은 놈 평행 이동해서 여기 K4 마찬가지로 네.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극대값의 위치가 양수냐 음수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 정리하시고 여기서는 위치도 모르는 거죠. 정확하게 위치가 어딘지는 모르죠. 요거 하나는 알죠? 이건 제로다. 혹은 나는 이상하게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질 않는다는 사람을 위해서 요걸로 바꿔서 얘기해주면 똑같은 색깔로 뭐 하는 거야? 여기가 알파, 베타였다고 치면 0은 여기쯤입니다. 그럼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0을 여기다 집어넣은 값이죠. 얘랑 똑같은 아이가 여기 있다 이 소리예요. 이게 K1, 이게 K1, 이게 K2 이 소리인 거예요. 지금. 됐어요? 여기 이쪽에서 아까 접선 것은 이게 K3이죠. K3은 뭐 여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K3이 여기쯤이라면 여기가 얘랑 똑같은 위치에 있는 여기가 바로 K4가 돼요. 얘기는 거지. 2차 함수니까 당연히 똑같은 높이에서 두 개가 생길 수밖에 없죠. 두 개씩. 그러니까 4개.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 됐고, 숙제를 일단, 이 뒤에 또 난이도가 또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이 머리를 좀 싸매셔야 될 건데, 아까 풀지 말라고 얘기한 걸로 봐서는 당연히 179페이지 200 풀지 말라는 거 빼면은 실제로는 177페이지 212번까지가 되겠죠? 어렵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 근데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렵지만 또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시간 남는 시간 동안에 풀 수 있는 문제가 뭐 고작 한 5-6개 정도 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몇 시에 됐니? 몇 시에 됐니? 7시. 자, 어디서부터 할 거냐면 뒤에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예전에 내가 이거 풀어봤었는데 너무 궁금했다는 걸 하나 골라주세요. 속도가 속도 빼고. 속도가 속도는 개념 알죠? 정말 헷갈려? 속도가 속도. 자동화 장치. 그래. 경찰대랑 사관학교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경찰대 사관학교도 참 여기 근데 너무 많은데 이것까지 넣어가지고 최고 난도는 어차피 그냥 내가 하면 되고 경찰대 사관학교는 앞쪽은 쉽거든요. 1번부터 어디까지 할래요? 쉬운 거.
25번까지는 쉬워요. 다음에 할까요? 다음. 한 사람은 하시고. 몇 번? 1부터? 위치라는 건 원점, 여기가 출발 지점이에요. 출발 지점에 누구게 아사코입니다. 피천덕 시인을 짝사랑했던 아사코. 기다리는 거예요.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간다. 이때의 위치가 마사, 이때의 위치가 7. 이때의 시간은 5초, 이때의 시간은 12초. 그러면 여기에서 위치 함수가 아니고 속도의 함수를 내가 그려볼게요. 위치나 속도나 이런 말들은요, 다 방향이 있는 겁니다. 위치, 속도 이런 건 다 뭐가 있다고? 방향이 있는 거예요. 방향. 그래서 우리가 출발 지점에서 앞쪽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양의 방향이라고 그러고 뒤쪽으로 가는 걸 음의 방향이라고 약속을 해요. 그 다음 앞쪽으로 가게 되면 속도는 양수예요. 뒤로 가면 속도는 음수예요.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 다음 여기가 지금 절벽입니다. 절벽에 누가 지금 서 있니? 망토 입었잖아요. 슈퍼맨이 서 있습니다. 슈퍼맨은 왜 팔짱 끼고 있죠 맨날? 호주머니가 없어서 그랬어요. 왜 호주머니가 없어? 바지 위에 팬티 입고 서줬습니다. 재밌죠? 미안합니다. 그럼 이 슈퍼맨이 이 절벽 위에, 이 절벽의 높이는 30m. 2m. 2m에서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엄청나죠. 입니다. 뭐 지영이 좀 이상한 얘기 듣는 게 화장실 갔다 좀 이상하겠구나. 처음부터 다시 할게. 슈퍼맨입니다. 발짝 끼고 있습니다. 절벽 위에 있습니다. 바지 위에 팬티 입어서 호주머니가 없어서 발짝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뜁니다. 까치겠어. 그러면 약속이 아까 저기 수직선상에서 아사코 양이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지? 뒤로 가는 건 음의 방향, 앞으로 가는 건 양의 방향. 그러니까 뒤로 갈 때 속도는 음수, 앞으로 가면 속도는 양수가 돼. 이건 우리 지구상에서 쓰는 약속이야. 그래서 기분 나쁘면 뉴턴한테 가서 따져요. 이미 죽었어요. 그 시기가 다 이렇게 확립해놓고 죽어버렸다. 슈퍼맨이 뛰어. 그럼 위로 올라갈 때 속도는 양수예요. 그럼 내려오면 속도는 음수가 돼요. 그러면 여기를 우리는 속도가 뭐인 지점이라고 해요? 0인 거, 즉 방향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찬가지야. 이게 음수였다가 양수로 바뀌었을 때 여기도 속도가 반드시 0인 놈이 있지? 방향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기를. 그럼 이걸 우리는 시험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최고 높이라고 해요. 이거 좀 이따 정리해 줄 거예요. 최고 높이.
그래서 슈퍼맨이 땅에 딱 부딪히기 직전 이때는 속도가 그럼 뭐가 될까? 0이 아니야. 0이면 진짜 이 사람 슈퍼맨이야. 부딪히기 직전에 공중부양했단 소리야. 진짜 슈퍼맨. 알고 봤더니 망토 가짜였어. 슈퍼맨 아니야. 1m면 너무 아프겠다. 1m에서 됐어. 이때 부딪힐 때는 봐라. 속도가 음수라며. 여기쯤 왔을 때 속도가 마이너스 10. 응? 여기쯤 왔을 때 마이너스 20. 여기쯤 왔을 때 마이너스 100. 이러니까 사람이 다치는 거예요. 뭐가 크기 때문에. 속력이 최대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속력은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입힌 크기만 따지는 게 속력이에요. 됐니? 자, 그러면 이때까지 지금 한 건 속도가 제로인 지점은 첫 번째 뭐? 정지. 두 번째 방향을 바꿀 때. 방향을 바꿀 때. 그럼 방향을 바꿀 때는 반드시 0인 지점의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고 있어야 됩니다. 어? 극값 구하는 거 똑같아. 세 번째는 뭐예요? 최고 높이. 자, 속도가 제로인 지점이 이렇게 세 가지를 물어요. 그럼 이 사람을 다시 여기서 출발하고 뒤로 갔지? 그러니까 속도의 그래프예요. 이게 속도. 이건 시간 t고 뒤로 갑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5초일 때 멈췄죠. 그러니까 속도가 제로예요. 그 다음에 앞으로 쭉 가니까 속도가 이제는 양수. 그럼 방향이 바뀐 거예요, 여기서. 됐나요? 그래서 여기가 12초. 그럼 보세요. 이쪽으로 5초간 얘가 걸어갔잖아요. 그러면 0에서 어디까지? 5초까지. 이걸 정적분하는 값이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 다음에 5초에서 여기로 다시 제자리로 왔을 때 t가 만약에 9초였다면 여기 9초일 때가 이 정적분 값이 얼마가 돼? 4가 됩니다. 그래서 둘을 더해가지고 위치의 변화량이 제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9초에서 10초까지 12초죠. 너무 빠르게 왔는데 7만큼은 지은 거죠. 이 면적이 7입니다. 됐니? 그래서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에다가 우리가 극한을 취해주면 이게 바로 순간 변화율이었죠. 똑같습니다. 여기에다가 t라는 변수, 시간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을 구한 평균 변화율에다가 시간을 순간으로 보내버리면 이게 뭐라고? 바로 순간 속도라고 얘기해요. 순간 속도. 됐나요? 그럼 결론 이렇게 되네. 위치를 뭐한 것이 미분한 게 바로 속도가 돼. 그러면 위치 함수 y = xt라는 위치 함수가 있다고 치자. 이러한 위치 함수가 있으면 그놈을 미분한 거니까, 즉 요 놈의 도함수, 요게 바로 속도 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위치 함수고 이게 속도 함수. 됐나요? 이해했죠? 그 다음 이 위치를 미분한, 즉 속도, 이 속도를 다시 한 번 더 미분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미분하면 위치는 두 번 하게 되는 거죠. 미분을. 그럼 무슨 속도가 된다?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물리현상이라, 이거는 물리현상이라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니들을 학원에 데려다 줄 때, 또 학교에 데려다 줄 때 아빠가 차를 뭐예요? 엑셀레이터를 누르고 있죠. 엑셀레이터. 이게 가속하는 거예요. 그럼 엄마 아빠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위치를 두 번 미분하고 있었던 거야. 엄마 아빠는 미분의 대가야 이것들아. 확 그냥 나를 학원에 학교에 데려다 주려고 위치를 두 번이나 미분하고 계셨구나 이렇게 생각. 그걸 볼 때마다 그냥 넘기는 게 아니고 다음부터 이제 이 생각을 하고 있어. 자, 여기까지 이제 개념이고, 하나만 더 첨가하면 만난다. 간혹 가다가 만난다라는 개념이 나와. 만난다는 수학적인 용어로는 뭐가 같다라고 얘기한다?
위치가 같다. 속도가 같다가 아니야. 속도가 같다가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위치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 필요한 거라면. 그리고 이제 이 문항들 중에서 풀지 말아도 되는 문제가 있어요. 라고 아까 얘기해줬죠. 변화율하고 다. 그것들은 빼고. 자, 198번. 하고, 또. 질문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거 있으면은, 숙제는 다시 얘기합니다. 어디까지냐면, 200, 몇 번까지? 12번까지 하시고, 양이 좀 적다 싶은 사람은 경찰대 문제, 최고 난도는 빼놓으세요. 거기는 나름 같이 하고, 경찰대 문제 1번부터 한 5번까지는 풀어도 상관없어요. 거기까지는 쉬워요. 안 어려워요. 어차피 거기서 질문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풀어보면 웬만큼은 다 풀어질 거예요. 자, 198번. 하나 더 질문하고 싶은 거 없나요? 없으면 내가 고를까요? 내가 모르겠어. 네, 그거. 나중에 질문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릴 만한 174번. 요걸 예전에 나왔던 수능 문제를 살짝 응용해서 냈습니다. 그 다음에 170번 그때 혹시 풀어줬었나요? 여러분 안 했나요? 그럼 170번 이렇게 세 문항 하면 아마 시간이 딱 맞을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난이도가 높은 게 누구일까요? 고르시오. 응? 168? 198? 자, 198 먼저 가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모든 4차 함수입니다. 이 4차 함수가 있는데 최고차의 개수는 음수예요. 자, 이 아저씨가 0이 되는 곳은 오로지 세 군데밖에 없답니다. 누구? 2, 0, 2, 3. 0, 2, 3. 여기서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5초만 생각하시오. 시간 지났어. 5초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셋 중에 하나가 충분이다라는 뜻인 거죠. 4차 방정식은 실건이 많아야 몇 개야, 얘들아? 4개죠. 4개인데 지금 3개가 나왔단 말은 반드시 하나가 충분이라는 얘기죠. 그지? 사자성어로 하나 충분. 괜찮죠?
그 다음 나 조건 해석하겠습니다. 실수 x에 대해서 fx라는 아저씨랑 사차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얘랑 크지 않은 값이라는 말이 뭐예요? 크지 않은 값. 거나 작거나 같은 값을 선택하라는 거죠. 네. 그죠? 여기 한번 보실라고?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요. 작거나 같은 거 선택하랍니다. 노랭이로 선택할게요. 요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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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맞아요? 노랭이 선이 바로 작거나 같은 값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크지 않은 값을, 즉 작거나 같은 값을 gx라고 할 건데 이 gx는 모든 실수 전체 집합에서 뭐가 가능하대요? 미분이 가능하다. 그러면 반드시 연속은 전제가 되어야 되니까 내가 작거나 같다라는 걸 선택하라고 했다고 해서 끊어져 있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연속적으로 선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을 먼저 그려보면 0, 2, 3이니까 그런 그림. 여기에다가 절대값을 취했으므로 꺾고 올렸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지금부터 0, 2, 3을 중근으로 만들었을 때 나올 수 있는 함수 fx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최고차의 개수는 a라고 두고요. 0이 중근일 때가 있고 또 이번에는 2가 중근인 경우가 있겠죠. 또 3이 중근인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이 그림 같은 경우는 0에서 중근이고 그 다음 2하고 3을 최고차의 개수 음수라고 했습니다.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말이에요. 더 올라가면 돼야. 그럼 아래 걸 선택하는 순간 여기서 더 올라가 버리면 이것도 아래 걸 선택하는 순간 천천히 발생하죠. 네.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그냥 여기를 지나가는 형태로만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분이 가능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해되죠? 네. 따라서 이제 이런 형태로 그림들이 나타날 건데 그래서 이 세 가지 개형에서 묻는 거 보실래요? 뭐 물어요? 출제자 뭐 묻고 있죠? F1의 최대값. 그거 F1을 불러보시오. L 넣어주시오. 이게 여기다 이거 넣어주시오. 마이너스 2. 여기다 이거 넣어주시오. A가 무슨 수였죠? 음수. 그럼 최대값은 어디에서 나와요? 마이너스 2. 여기서 나와. 그죠? 네. 이건 음수고요. 그러니까 양수 중에서도 이게 더 크죠? 이 경우만 생각하면 돼. 나머지는 적어라. 그럼 저 그림을 다시 좀 타이트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얘를 여기다 갖다 놓으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얘가 만약에 0, 2, 뚫고 2, 뚫고 3 접해야 돼. 근데 만약에 혹여라도 얘가 요거보다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고? 점점 발생. 다시 여기서 이렇게 뚫고 올라. 이렇게 뚫고 올라. 그럼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내가 지금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gx는 어떤 놈이었죠, 여러분? 크지 않은 거니까 작거나 같은 거죠. 그럼 요거 2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파랭이야, 흰둥이야? 흰둥이. 흰둥이. 2보다 큰 범위 내에서는 할인. 파랭이가 되지. 그러면 2에서는 미분이 가능이야, 불능이야? 불. 왜? 그래프가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쑥 내려오면 첨점 발생한 거지. 그림이 안 보일 뿐인 거지 첨점이란 걸 본인이 느껴야 돼. 왜냐면 이 그래프는 이렇게 흰둥이는 원래 이렇게 지나가고 파랭이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건데 갑자기 내가 흰둥이 선택하고 파랭이를 선택했으니까 첨점이라고. 그 말 이해돼요 지금? 오케이. 그렇다면 이게 미분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파랭이는 여기서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 돼, 안 돼? 안 돼. 반드시 아래로 지나가야 돼.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겠네? 네. 그죠? 응, 당연한 거. 자, 그 다음 여기서 생각.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왔어. 작거나 같은 부분이 지금 GX야. 여기서는 접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미분 불능일 만한 곳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죠, 여기는. 그럼 오로지 여기서만 우리가 잘 생각하면 되네. 그죠? 응.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부분을 떠올려야 될까?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 될까?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림만 그린 거지. 그러니까 조건을 찾아줘야죠. 네. 어떤 조건을 찾아줘야 되지? 2에서의 뭐? 미분계수, 즉 이 곡선이 휘는 정도가 이 하얀색의 뭐? 접선의 기울기보다 어떻게 해야 돼? 흰둥이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보다 파랭이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작아야 되는 게 아니고 커야 되죠. 이건 음수니까. 음수니까. 어떤 사람이 계속 이러고 쳐다보고 있고 물음표. 음수라고 음수. 그 다음에 여기서는 흰둥이의 접선의 기울기보다 이 파랭이의 접선의 기울기가 어때야 될까? 더 작아야 되죠. 그래야만 이게 미분 가능한 그림으로만 나타나. 그렇구나. 좀 간다.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 식 있죠? 특별히 이 식을 내가 지금부터 GX라는 놈이 있구나. HX라고 이름을 붙여주겠다. 여기 0의 우미분계수를 따지면 되는 거니까 꺾어 올린 게 아닌 거죠. 따라서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보다 요 파랑이의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면 된다. 얘보다 작거나 같아도 된다. 그 다음 2에서는요 이거는 뭐 미분계수예요. 원래 3차 함수 개형에서 좌미분계수죠. 그죠? 좌미분계수니까 그냥 H'2 해도 되겠죠? 꺾어 올린 놈, 요 놈을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요 놈, 2.
2에서의 접선의 요놈 하고 비교했을 때 8a가 더 커야 되죠.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하겠습니다. 얘들아, 요거 어차피 미분은 곱의 미분이니까 얘가 살아있는 곳에서는 다 제로예요. 어차피 0 넣어주면. 그러니까 요거 없애버리고 요거에다 0 넣어준 거 얼마죠? 6이 되죠. f 프라임 x. 근데 요것도 0 넣을 겁니다. 그럼 0이 있는 곳에서는 다 제로예요. 어차피. 그러니까 0만 없애고 여기다 0 넣어준 값이 됩니다.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8 a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 2 넣을 거거든요. 요거 어차피 살아있는 곳에서는 다 2 넣어주면 제로니까 요거 없애 여기에다가 2 넣은 것만 미분계수가 되죠. 얼마입니까? 마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나쁩니다. f 프라임이 요거 살아있는 곳에서는 다 제로입니다. 요거 없애고 여기다 2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얼마입니까? 2. 자, 요거를 동시 만족하는 법. 자, a는 2를 넘긴 거니까 마이너 1보다 그거는 같고 요걸 넘겨주면 부동호 방향 바뀌죠. 부동호 방향 바뀌니까 부동호 방향 바뀌어. 그럼 크던데 요것도 5보다 크거나 같다 같아.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둘을 동시 만족하는 거니까 a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죠. 그래서 출제되어 오는 게 f1의 최대값 마이너스 3분의 1을 넣었으니까 최대값 3분의 1. 자, 정리해 주세요. 세 번 하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백 74를 아까 170을 했다. 오르시 70. 80? 자, 170. 이거 확률 통계했던 친구들은 요걸 보면은 하는 친구들은 요걸 보면 뭐가 떠오를 건데 170번이요? 74. 70번. 70번? 응. 확 통하는 친구들은 요거 떠오를 건데 요거 보면 뭐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함수요. 이거 한번 떠오르죠. 합성함수. 자기 자신을 두 번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나오는 거야. 응? 질문하겠습니다. 이거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될까? 함수. 오른쪽이 크다, 왼쪽이 크다. 확률은 반반. 오른쪽이 크다, 왼쪽이 크다. 포함 관계가 이거냐, 이거냐. 지금 이걸 묻고 있다 이죠. 뭐냐 저기. 당연히 오른쪽이 클까요? 당연히란 말이 들어갔어. 조금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역함수가 존재하면 이 표현에 나오잖아. 역함수 존재하지 않으면 이 표현에서 이 표현을 못 쓰죠.
역함수가 존재해야만 이쪽 표현을 쓸 수 있잖아. 의미에 참말로 역함수를 양변에 입혔다 이 말이야. 양변에다 역함수라는 옷을 입혔어. 그럼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합성을 하게 되면 한근함수가 튀어나오는 거 요하는 게 그대로. 그러면 이게 성립이 되는 건데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더 큰 표현인 거야.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 단적으로 하나 예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건 역함수가 존재할 때도 이렇게 되지만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이게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이게 성립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로 이런 겁니다. 이 함수가 자기 자신한테만 쭉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두 번 합성하는 거니까 여기도 1, 2, 3가 오면 당연히 이거 성립되죠. 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다? 크로스. 얘랑 얘를 크로스하는.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 자신. 그럼 또 크로스? 자기 자신. 그러면 1은 결국은 1로 가고 2는 결국은 2로 가고 3은 계속 3으로 가고. 됐나요? 네. 자, 이게 이제 확통에서는 이렇게 배우는 거고. 그러면 이제 정식적인 수학적인 표현으로는 얘를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풉니다. 첫째, fx가 x일 때는 여기가 x니까 fx는 x 당연히 성립되는 거죠. 네. 두 번째, fx가 x가 아닐 때 합니다. 그러면 내가 fx라는 놈이 어떤 특이한 숫자 y라고 쓸게요. 그러면 두 번 합성하는 거에 얘가 y가 들어가니까 fy는 x가 맞니?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함수 fx는 x, y를 지나고 있는데 동시에 그럼 뭐도 지나고 있다는 소리지? y, x도 지나고 있다는 소리네. 그럼 이 둘은 x하고 y가 바뀌었네? 뭐에 대해서 대칭? y과 x에 대해서 대칭인 두 점을 fx라는 함수가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 된다 이 소리. 그치? 이거 둘이 지금 교체만 됐잖아. 그게 바로 이거야. 얘랑 얘가 교체만 됐다. 크로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가볼게요. 요놈의 모든 실근이 0, 1, A, E, B. 이것들이 벌써 지쳤어. 늙은이보다 더 빨리 지치는 것들. 늙은 사람보다 더 빨리 지치는 젊은이들. 그 다음에 F 프라임 1이 음수. F 프라임 2도 음수. 그 1A, 2B의 대소 분배도 주어져 있습니다. 갑니다. 3차 함수가 최고 차이계수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1이란 말이 없어요? 예, 양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옆에 써놓으세요. 치사반스. 진짜 쓰지 말고. 그럼 이거부터 해석해보자. 이거 뭔 소리예요? 최고 차이계수의 양수인 함수는 크게 종류가 세 가지인데요. 이렇게. 그 중에서 1번 된다 안 된다? 1번 돼야 안 돼요? 저 조건에서 이 조건 만족하냐 이거죠. 그 개혁만 그리시는 거예요.
만족할 수 있죠. 1번이 여기입니다. 1번 안 되나요? 2번 되나요? 2번이 여기입니다. 이번도 안 되죠. 될 수 있는 건 여기밖에 없죠. 그죠? 여기가 1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아 여기서 감소하고 있구나 이 소리죠. 이 소리. 그 다음에 뭐 이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0에서 지금 0으로 주셨어요. 그 차라고 뭐 모르겠어요. 너무 높은데 그러네. 다시 그리겠습니다. 이건 내용 아니까. 결론 이 형태인데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A, 뭐 0, B 뭐 이렇게 되나 봐요. 자 그럼 이제 질문. 이건 뭔 소리입니까? y 꼴 fx랑 y 꼴 x가 만나는 거죠. 마무리를 잘해야 빨리 끝내줄 건데. 대답도 안 하네 이것들. 누구랑 누가 만나는 거라고요? 대답한 사람만 보내줄게요. 이게 fx. 그럼 누구랑 만난다고요?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바로 0, a, b 여야만 이 두 점은 y 꼴 x에 대해서 대칭을 한 점이 되는 거죠. 본문이 바로 여기. 저 X축 아니에요. 네? x축? 0,0이 지금 아, 0,0을 지나요? 아, 0,0. 그냥 대각 그리 0,0을 지나니까 당연히. 응. 너무 대강 그렸나요? 아, 0,0을 지나야 되네. 자, 그럼 잘 그려야지. 잘 그려야지. 그림 한번 가는데. 빈둥이. 이게 y 꼴 x. 0,0, a, a, b, b. 그리고 얘들은 대칭.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여기가 1, 별표입니다. 그럼 요거 y 꼴 x에 대해서 대칭한 건 좌표 불러보세요. 시작. 별표, 1. 근데 별이 바로 누구란 소리인 거죠? 2. 얘가 2네. 그럼 얘도 1, 2가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정보 2개 나왔네. 1일 때 2. 2일 때 1. 그러면 이걸 2번, 이걸 3번, 이걸 4번. 자, 함수 fx는 최고창의 개수 a라고 두고 3차, 2차, 1차 원점을 지나죠. 여기는 제곱. 그럼 오름미지수 하나, 두나 몇 개? 3개. 정보 써먹을 수 있는 거 하나, 두나 몇 개? 그러면 ABC 다 나오겠죠? 이걸로 끝.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 정리.
없어. 가만히. 없었지. 그러니까 추워. 진짜 추워. 없었지.